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맹비여 선생님 본명이세요? 네, 저는 본명입니다. 아버지께서 지어주신. 그러면은 이름에 어떤 뜻이 있나요? 이름은 한글 이름이고 비호가 제가 어머니께서 천주교 성당을 다니시는데 천주교 세례명 중에 하나인 천주교 성인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름만 봐도요, 네. 이미 작가님으로 네, 굉장히 잘 되실 거예요. 잘 이미 되셨고, 왜냐면은 이 이름이 같은 이름이 많이 있으면 네. 검색을 할 때 좀 유사하게 나오는데 저는 필명인가 본명인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많은 분들이 본명이 맞는지 항상 여쭤보십니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책이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 네. 표지가 굉장히 깔끔한데요. 네. 평소 성격도 이렇게 깔끔하신지 오늘 또 부인이랑 같이 오셨는데 앞에 있으니까 네. 계시니까 거짓말을 못할 것 같고. 그렇죠. 네, 이 책은 어떻게 내게 되셨어요? 일단 책을 쓰고 싶다고 생각한 거는 일단 30대가 제가 얼마 전에 됐었는데 30대까지 살아보고 지금 과거를 돌아보니까 제가 뭐 이것저것 열심히 그래도 살려고 노력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추억도 많이 쌓고 여행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돌이켜보니까 좀 뭐 남아있는 게 많이 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좀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는 제가 했던 것들이 다 쌓여서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글로서라도 남겨놓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첫 책을 쓰게 됐고, 그래서 이 책 사라진 모든 것들에게는 제 앞으로 있을 날들을 기록하기 전에 그래도 그 중에 기억나는 과거들을 최대한 더 잊기 전에 기록을 해놓고 싶다는 생각에 우선 제 과거의 소중한 추억들을 남겨줬던 많은 뭐 물건들 아니면 뭐 추억들 그리고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을 해보았습니다. 대단하세요. 비디오 테이프, 그 다음에 싸이월드 이런 거 보고 네. 처음에 제 또래인가 굉장히 그러니까 최근의 기억들을 다 소환하신 거네요. 그래도 네. 잊기 전에. 네. 예, 그래서 정수기 물통, 공중전화 이런 기억들이 그래도 있으신가 봐요. 네, 비디오 테이프는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까지 봤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싸이월드는 뭐 중고등학교 때 저희 때도 좀 유행을 많이 해서 그때 당시에 주로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수기 물통도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학원을 하셨는데 그때 학원에 있었던 정수기 물통이 가장 많이 생각이 나고 그때 당시 좀 물을 다 먹고 나서 새로 갈 때 몇 번씩 도와드렸던 그 추억들이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래서 일단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뭐 최근의 기억까지 좀 지금은 없어진 것들 위주로 좀 담아보려고 책에다가 많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보면 네. 되게 공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 시절 이야기. 네. 저도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빨랫줄 이런 거 아이들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어른이나 아이나 다 좋아할 책인데요.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은 몇 학년? 현재는 5학년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 네. 예, 이 일은 몇 년 정도 그럼 하셨어요? 되신 지가? 교사가 된 지는 중간에 군대 간 걸 빼면은 한 5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꽤 되셨네요. 네. 재밌으세요? 괜찮으세요? 요즘 하도 선생님들이 좀 힘들다 이런 말씀도 그쵸. 하셔서 네. 잘 적응하고 계신지.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뭐 제가 정말로 뭐 운이 좋아서 제 실력보다는 운이 좋아서 아이들과 잘 지내고 있고 학부모님과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상황이 좀 많이 어려워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교사들이 사실 뭐 가르치는 게 가장 큰 보람인데
정당하게 좀 가르치다가 화를 입으신 교사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 분들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는 뭐 마음껏 좋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좀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마음껏 하면 좋은 사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책 얘기하다가 또 네. 어쩔 수 없이 학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은 아이들도 많이 변했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변했고요. 네. 예, 관계가 좀 많이 서로 대하는 관계도 좀 많이 변했는데 그에 대응해서 선생님들이 또 잘 또 어떤 교육도 받으시고 그렇죠. 서로 또 힘을 주고 또 어떤 뭐 문제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매뉴얼이 좀 나오고 있나요? 그게 우선은 그런 뭐 대책에 대해서 사실 뭐 선생님들끼리 뭐 노하우를 공유하고 그런 것들은 늘상 하던 일이고 선생님들께서도 서로 동료로서 도와주려고 하고 좀 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좀 그런 선생님들의 노력만으로는 바뀌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좀 더 변화를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빠질 만한 일들이 최근에도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사실 뭐 제 머리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좀 바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좀 헛되지 않게 제도적인 받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많이 여깁니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평소에 좀 책을 많이 읽으세요? 어떤 책 좋아하세요? 책은 평소에 좀 뭐 제가 취미 중에 하나고 책은 사실 뭐 어떤 책을 좋아한다고 딱 여기기는 그럴 정도로 좀 그냥 그때그때 관심 있는 분야를 많이 읽는 편인데 그래도 그 중에서 좀 고르자면 그냥 뭐 고전들을 좀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보고 반복해서 보고 다른 책들은 사실 한 번 읽고 말고 한 번 읽고 뭐 기록을 남기고 끝내고 그런 책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다시 꺼내보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좀 답을 찾으려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런 책들은 주로 동양 고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논어, 맹자, 장자 그런 책들을 가장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제 삶의 뭐 방향으로 여기고 있는 책은 장자를 네, 가장 좀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점과 좀 자유롭다는 점에서 장자라는 책을 나비 가장 이야기 좋아합니다. 네, 맞습니다. 있죠. 네. 내가 꿈이 나비인가 뭐 네. 그게 내가- 생각이 나네요. 네. 첫 책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책이 딱 나왔을 때 네. 어떤 느낌이셨어요? 책도 되게 예쁘게 표지 이거 어떻게 선생님이 이렇게 표지 하자고 하셨어요? 디자인은 네. 저기 있는 아내가 다 아 따서 정말요? 그림도 다 그려가지고 혹시 미술 선생님 그림입니다. 아닌데요? 그냥 초등학교 선생님. 너무 좋은데요? 네, 표지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제가 네, 네. 글을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뭐 이렇게 썼지만. 딱 어떤 툴들도 많은데 네. 딱 그 너무 깨끗하고 네. 네, 순수한 선생님 두 분 선생님 같아요. 감사합니다. 내용도 되게 편안하게 따뜻하고요. 평소에 이렇게 따뜻하세요? 선생님께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좀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와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선생님께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외동이신가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가족은 추억을 가장 많이 선물해준 존재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 관한 기억들을 쭉 쓰는 게 목표였는데 돌이켜보니까 대부분 다 가족과 관련된 일이고 가족과 함께했던 것들이고 그다음에 뭐 MP3도 엄마께서 사주셨던 MP3이고 그다음에 아빠께서 찍어주셨던 뭐 필름 카메라나 그런 게 다 그리고 가족이 다 같이
나가서 응원했던 뭐 2002년 월드컵도 음. 사실 뭐 축구 내용이 기억나기보다는 그냥 가족과 함께 거리로 나가서 응원했다는 그런 기억들만 결국엔 남더라고요. 그리고 뭐 최근 일로서는 뭐 아랫내와 함께했던 뭐 추억들이나 그렇게 뭐 통틀어서 제 뭐 과거를 돌이켜 보면 다 핵심만 남기고 다 제거한다면 마지막에는 좀 가족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삶에서도 제가 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로는 뭐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직업이 두 번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뭐 나머지 제가 좋아하는 취미들 그런 것들이 제 삶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 삶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첫 번째가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에 가고 뭐 아이들을 제가 뭐 열심히 뭐 사랑한다고 사랑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아니면 뭐 동료들과도 잘 지내려고 하고 그래도 결국에 가족이 저한테 주는 그런 사랑만큼은 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하고 가족을 넘어선 관계가 그리고 가장 생각해보면 뭐 정의로운 관계라고도 생각을 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뭐 조건 없이 무슨 대가 없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네. 가족이 되게 좋은 가정에서 되게 사랑 많이 받고 네.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가정을 이루셨고 네. 예, 앞으로도 가족 계획도 있으세요? 네, 자녀 계획은 네. 뭐 이게 확실하게 뭐 정해진 건 아닌데 내년쯤에 네. 좀 제 2세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명, 두 명, 세 명. 일단은 한 명을 네, 일단 한 명씩 네, 하고, 키워보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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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은 아빠가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하시는데 네. 평소에도 어떤 루틴처럼 퇴근 후에 기록을 네. 하시나요? 지금의 일상도 또 기록을 하시나요? 다음 책을 위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뭐 빠지는 날도 있고 그렇긴 한데 지금의 일상도 제가 떠오르는 단상들에 있으면 최대한 적어 놓으려고 하는 편이고 기록이라는 게 제가 특히 좀 기억력이 안 좋은 편인데 기억력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치라고도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가 사실 그냥 지나가고 흘러가는 하루하루인데 그걸 좀 붙잡아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록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뭐 쓰는 것도 기록이지만 제가 어느 곳을 가면 사진으로도 남기고 싶고 그런데 사진이 좀 많이 못 찍어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글 말고도 요즘엔 그림도 좀 잘 그렸으면 좋겠다. 하루를 글이 아니라 그림으로 남기는 것도 좀 보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좀 배워야지 하면서도 뭐 일단은 글 쓰는 거에 비해서 미루게 되고 그래서 아직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 또 뭐 기록이 신기한 게 제가 매일 달리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달리기를 그 GPS 시계가 제가 달린 거리나 어떤 이렇게 뭐 몇 킬로를 달렸는지 어느 정도 속도로 달렸는지를 다 기록을 해줘요. 그래서 그게 그냥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신기하게 나중에 뭐 그날 기록을 보면 제가 그날 어디에 뛰었는지나 아니면 뭐 어떤 곳에 달렸는지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도 다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글쓰기를 하고 있지만 기록에도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좀 붙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미 뭐 지나간 시간들은 뭐 돌이킬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하루하루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나오는 책이 거북이도 달리면 빨라집니다. 네, 예, 맞습니다. 책 제목도 되게 재밌게 지으셨는데요. 네, 네. 누가 지으셨어요? 책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었는데 뭐 아내도 도와주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좀 추천을 받기도 하고 원래 썼던 뭐 출판사의 도움도 받기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거북이도 달리면 빨라집니다. 네, 그 제목으로 결정이 돼서 저 혼자만 지은 제목이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신 그런 책 제목입니다. 아, 겸손하세요. 남이 해줘도 그냥 내가 했다. 아, 네. 그렇게 하는데 공을 이렇게 그러니까요. 두루두루. 네. 네, 사회성이 확실히 좋으신데요. 아닙니다. 42.19 달리셨어요? 실제로 가능하세요? 저는 네. 한 20m 달릴 수 있거든요. 네, 저도 그 정도 달릴 수 있었다는데 음. 계속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4월에 한 번 그리고 지난주에 11월 3일에 한 번 이렇게 지금까지 2번의 풀코스 마라톤 완주를 했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있으면 실제로 참가해서 같이 달리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네. 같이 달리세요? 아니, 혼자? 저는 혼자 하고 있습니다. 네. 현명하시네요. 진짜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달려지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평소에 네. 좀 달리시는 거예요? 평소에 사실 뭐 42km를 달려야겠다, 뭐 풀코스 완주를 해야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달리기를. 그래서 그냥 뭐 처음에 그냥 운동이나 해야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보통 저도 뭐 1km 뛰는 것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한 3km를 위주로 목표로 뛰었었고 매일매일 3km씩 뛰다 보니까 그게 또 5km로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달리기 러닝 크루에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에. 그래서 잘 달리시는 분들과 함께 하게 되고 그런 분들과 계속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욕심이 생기고 처음으로 작년 3월에 10km 마라톤을 처음으로 나가고 그래서 일단 10km를 하고 나서 뭐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한 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겨울에 조금 많이 뛰어보게 됐어요. 도전을 방학 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도전 정신이 생기기도 하고 좀 더 뭐 달리는 거리가 더 이상 이제 달리는 속도가 안 빨라지니까 거리라도 늘려보자는 마음으로 10km 뛰던 게 뭐 20km가 되고 그러다가 30km도 한번 뛰어보고 그리고 4월에 첫 풀코스 도전을 했는데 엄청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가 처음이기도 하고 좀 처음에 제 실력에 비해서 무모하게 뛰기도 했고 그래서 마지막에 끝까지 뛰지 못하고 마지막엔 걷다가 뛰다가를 반복하면서 겨우겨우 진짜로 찡그리고 울기 직전인 표정으로 결승선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음날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끝낸 게 좀 분하기도 하고 좀 속상하기도 하고 이대로 네, 마지막 풀코스 경험으로 끝내기는 좀 너무 속상한 마음도 크고 좀 아쉬운 마음도 커서 올 가을을 목표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열심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번 여름이 유달리 더웠었는데 여름 동안 거의 뭐 매일같이 뛰고 뭐 매일 10km 정도를 뛰고 주말마다는 좀 20km, 30km 이렇게 여름처럼 약간 우리는 네. 화병 있을 때 네. 계속 산책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그러신 건 아니죠. 그냥 그럼- 건강을 위해서 네, 화병에도 도움이 어느 정도 되긴 합니다. 네. 네, 분노를 정신적으로도 가라앉히려고 뛰신 건 좋아지고. 아니죠. 네. 커피 한잔 드세요. 왜냐면 글 쓰고 달리고 이런 게요. 네. 약간 돛닦는 기분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게 필요할 때 많이 하는 것들인데 네. 굉장히
젊은 분이 많이 하시니까 네.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서 네. 꾸준히 반복하는 걸 잘하시는 분이구나. 네. 네. 별다른 강점이 없는데 그거는 좀 어, 그래도 잘 하는 것 그 같습니다. 두 번째 나올 책은 어떤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나올 책은 제가 달리기를 주제로 썼던 책이고, 우선 달리기에 대해서 제가 유달리 어렸을 때 달리기를 못했었는데, 그래서 운동회 때나 체육대회 때 항상 개인 달리기가 있으면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두 번째를 하고, 그랬던 제가 좀 더 어떻게 달리기를 즐기게 됐고, 어떻게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얻은 달리기의 장점들은 또 뭐고, 그리고 결국에는 풀코스를 어떻게 완주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담은 책입니다. 제가 꼭 읽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 진짜 네. 근력이 네. 이렇게 떨어지는 줄 몰랐어요. 달리기 하나로 책이 한 권 나온다? 네. 이거는 좀 재능이에요, 사실. 달렸다, 뭐 네. 했다, 땀 흘렸다, 보람됐다. 근데 그게 한 권으로 엮어지려면 네. 어떤 이야기가 들어갈지 네. 진짜 궁금한데,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 네. 또 달리기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사서 읽어보면 그 안에 이제 그렇죠. 선생님의 여정이 담겨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평일에는 언제 네. 뛰세요? 뛸 시간이 있으세요? 주로 그게 뭐 상황에 따라 다른데, 주로 퇴근하고 바로 뛰거나, 근데 이번 여름엔 좀 너무 더워서 오히려 좀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좀 5시쯤 일어나서 뛰거나, 그렇게 좀 너무 덥지 않은 날씨에 뛰려고, 너무 덥지 않은 시간에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년에 이세계 있으시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육아책 또 나올 것 같아요. 육아책이요? 네, 분명히 네. 또 우리 아기가 뭐 했고 어떻게 발달했고 어떻게 네. 반응했고, 워낙에 기록을 꼼꼼하게 잘하셔서 또 계속해서 기록이라는 책은 끝없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또 기록을 하다 보면 선생님도 뭔가 목표를 갖고 사셔야 되고, 네. 교육자의 길을 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뭐 교육자의 길은 제가 뭐 고등학교 때도 사실 꿈이 몇 번씩 바뀌고 했는데, 그때 좀 방황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좀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이 선생님들이셨어요. 담임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나 저를 좀 많이 믿어주시고 좀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도 좀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또 그런 선생님들처럼 저도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집안적 배경도 부모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선생님을 학교에서 하시다가 또 뭐 학원으로 나와서 아이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런 배경도 도움이 좀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직업적인 꿈은 계속해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직업이 다 귀하지만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교육이라는 분야는 정말 중요해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인 부분이 조금 빨리 쫓아가지 못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한 5년 가르치셨는데 선생님께 교육은 어떠셨어요? 어떤 의미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을 말씀드리면, 그 안준철 선생님께서 쓰신 오늘 처음 교단을 밟은 당신에게라는 책을 제가 교대를 입학하기 전에 읽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책에서 안준철 선생님께서 교육은 최대의 낙관주의라는 말을 하세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들이 아무리 좀 지금 상태가 좀 어렵고 좀 못나 보이고 좀 고치기 어려워 보이더라도 아이들의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고 그
그 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주기 위해서 옆에서 지지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 구절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 깊었던 한 구절이고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려움을 느낄 때도 많고 현장에서도 좀 이게 아이들이 너무 통제가 이제는 좀 어려워졌다고 느껴지는 아이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아이가 바뀔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그런 때도 많고, 그 다음에 요즘에 TV에 나오는 안 좋은 사건들이나,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선생님을 때리는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좀 참담한 심정도 느끼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그런 아이들도 좀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게 저희의 존재 가치이기도 하고, 변할 수 없으면 저희가 사실 있는 의미도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네요, 아직까지. 근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말씀 차분하게 하시면 아이들이 대들지 못할 것 같은데요. 네, 차분하게 해서 대들지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좀 엄하게 하기도 하고, 네, 아직까지는 그런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운 좋게도. 네. 아이들이 개구실 때도 있고 말썽도 부리고 미운 짓도 하지만 네, 또 그 순수한 면, 네, 그 순수함 때문에 이 그렇죠. 직업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은 네, 또 거기에서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을 네. 오히려 좀 배우게 될 때도 있고, 아이들로부터. 네, 그래도 애구나 네. 이런 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공부시킬 때만 화내지 놀자 그러면 금방 와. 네, 맞아요. 또 그러잖아요. 노는 게 좋은 아이들인데. 네. 그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요. 우선 앞으로의 꿈은 뭐 계획이나 뭐 그런 거는 우선은 뭐 가족과 제일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직업적 꿈으로는 교사를 그래도 좀 행복하게 계속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아까 말했듯이 뭐 가족이나 직업 이외에 이제 취미로서의 꿈은 지금처럼 계속 읽고 쓰고 달리는 걸 좀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해나가서 뭐 책도 계속해서 쓰고 달리기도 점점 더 좋은 기록으로 결승점을 통과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아이들 스마트폰 통제 어떻게 하세요? 우선 여기 학교에 이야기도 좀 있어서요. 네. 스마트폰이 좀 중독성이 강하고, 그래서 학교에 오면 우선 무조건 끄고 가방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집중력이 아이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끼는데 좀뭐 금세 심심해하고, 그다음에 좀 가르칠 때도 좀 흥미있는 활동이 끝나면 금세 또 딴짓을 저절로 하게 되고, 그게 저희 때도 아이들의 뭐 당연한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원인이 스마트폰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라도 스마트폰 없이 그냥 온전히 수업에 집중하고, 놀 때도 친구들이랑 온전히 뭐 대화하고, 그다음에 함께 놀이를 하고, 핸드폰 없이 그냥 즐겁게 놀 수 있다는 걸 좀 알면 좋겠어서, 학교에서는 좀 가혹할 수도 있지만 아예 사용을 못하게 가방에 넣고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도 금방이요 30년만 네. 있었는데요. 이제 이거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 나와요. 네, 오늘 너무 즐거운 이야기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새로운 책도 또 기대하고,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가족에게 다 괜찮습니다. 끝으로 우선 제가 처음으로 인터뷰를 해보는 거라 좀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쓰고 꾸준하게 좋은 책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학교에서도 좀 더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좀 더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